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월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모임, 일요일날은 여행,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셔서 운영진들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여행이라는 거 참 힘이 들지요. 그러면서도 즐거운 게 여행이지요.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장소로 섭외를 해가지고 함께 앉아서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맞든 안 맞든 혼자 다니는 사람은 혼자 다닙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를 젓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4월 6일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데이트 중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정말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결혼정보 시스템입니다. 신개념 결혼정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회원님들 아주 실비로 모시고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만남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의 건전한 만남이 되도록 늘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회원님들도 우리와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교제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또 재혼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혼생활, 실패, 또 교제하다가 만남이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 꽤 많으십니다. 그래도 재혼생활 실패보다 만나다가 서로 아니면 그 실패가 조금 낮은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 없이 좋게 헤어져도 그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나쁜 이미지를 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어느 한 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남녀 커플들은 만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가까이 되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이분들은 5년 동안 더 만나보다가 아이들이 이미 다 독립을 했지만 70 정도 돼가지고 기운이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등 긁어주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시네요. 그런데 참 너무 여정이 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도 계시고 70 넘어서 함께 사시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말이죠. 70대에서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여인은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저의 일상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쯤은 어디에 가 있겠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여자인데 이분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니
항상 어렵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가 저하고 이렇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연이 생각납니다. 그 연이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전화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혹시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운명의 만남인지 숙명의 만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연은 돌고 돌아서 온다고 하죠.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연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70이 되려면 더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마음에 있으면 또 전화 올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그립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슬픈 사랑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랑이 있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공개군입니다. 이번에는 맞춤형 미팅입니다. 이분들은 남성분 61세 되셨는데 기업인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남성분 59세 이분도 사업적으로는 안정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참석하시기를 제가 초대를 하였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9세 되셨는데 이분은 아주 순수한 여성이십니다. 여성분 59세 되셨는데 이분도 순수하고 미인형이십니다. 여성분 59세 다 59세네요. 이분도 이번에 참석을 주십니다. 아주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뭐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미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맞춤형 미팅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기 냄비 이것은 아주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사은품이 될 것입니다.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되는데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는 어느 여성이 나 사은품 2개 달라고 2개 달라고 그러시더군요. 휘비도 뭐 이것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내놓고 그거 사은품 2개 달라 3개 달라 이런 것은 좀 지나칩니다. 지나쳐.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 가치에서 소외된 형태를 말을 하기도 하죠. 다행히도 지금은 고독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고독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한 동물이라고 하죠. 고독한 삶이 되는 그런 낭만적인 판타지 흉내내는 그런 고독은 기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고독 사용법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독과 기적을 이룬다면 봐도 고독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의 주도권을 줄 것입니다. 고독해야 됩니다. 인간은 고독하다고 하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